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72강입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6장에 있는 예외 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파이썬을 1년 정도의 강의로 잡을 경우 이 예외 처리부터 2학기 강의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학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외라는 것은 영어로 excep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류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오류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어떠한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텍스 에러라고 부르게 되고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런타임 에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이 신텍스 오류를 컴파일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런타임 에러를 다른 말로 exception 예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한번 신텍스 에러가 언제 발생하는지, 런타임 에러가 언제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it에서 코드를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전에 환경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콤하게 파일에서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곧바로 파일에 저장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바탕화면에다가 lesson.py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가 신텍스 에러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구문 오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래밍 구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럼 한번 책에 있는 예제를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하게 만들고, 이어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문 오류를 강제로 발생시킵니다 라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오류는 구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구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괄호가 없다거나 따옴표가 열고 안 닫힌다거나 들여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과 같이 괄호 하나를 제거하게 되면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터미널에서 새 터미널을 눌러주신 뒤 이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고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lesson.py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신텍스 에러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텍스 에러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프린트 함수도 아예 실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문 오류를 수정하고 싶다면 구문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괄호가 없는 경우에는 괄호를 제대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들여쓰기가 없을 때는 들여쓰기를 넣어주시면 되고, 따옴표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따옴표를 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구문 오류는 시작 전에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인하기 쉽고 수정하기도 쉬운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인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리스트의 1번째 요소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리스트의 요소에 접근을 하니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name 에러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name list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윗줄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프린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는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 exception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코드를 모두 실행합니다. 이 예외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스트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예외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시작되고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을 하고 숫자를 입력받으면 이를 정수로 바꿔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봤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정수를 넣는다면 문제없이 코드가 종료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10.1이라거나
정수로 변환할 수 없는 값을 넣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인 예외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강의에서는 사용자가 무조건 프로그램에 맞는 입력을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왔는데요. 사실 사용자가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발 관련되어서 조금 유명한 짤로서 표정이 굳어가는 개발자라는 짤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고 모양에 따라서 넣게 개발자가 설계를 했지만 아치 모양도 사각형에 넣는다거나 동그라미 모양도 그냥 사각형에 넣어버린다거나 반원 모양도 그냥 사각형에 넣어버리는 등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뿐만도 아니고 세상이 그냥 개발자를 억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이 앱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게 만들었는데 이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갑자기 불이 나서 이 데이터를 못 받아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라는 것은 정말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신텍스 에러에 비해서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구문 오류가 무엇인가, 예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예외를 처리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도 인간이 예외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모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뭐 이 예외로 인해서 조금 뒤통수 맞는 상황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겪어보시다 보면 이 예외라는 것이 발생하는 패턴이 조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외로부터 강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것인데요. 방금 언급했듯이 뒤통수를 좀 많이 맞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 강의에서는 예외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만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예외의 뒤통수를 맞아보는 것은 여러분이 이후에 차근차근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